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도경활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린스터디와 증시각도TV가 함께 연합해서 진행하고 있는 금융 10만 전사 만들기 프로젝트, 국민 애널 프로젝트. 오늘 오신 분은 문원기 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본인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저는 그 12년도부터 군 생활을 해가지고 작년 11월에 전역을 해서 한 횟수로 한 8년 9개월 정도 군 생활을 하다가 8년 9개월? 네네네네. 그럼 직업군인으로. 네, 직업군인으로 네. 군 생활을 하다가 네. 지금 전역을 하고 이제 사회에 나와서 이제 군대 있을 때도 약간 이게 사업비를 만지거나 아니면 회계 관련 쪽 일을 할 때 좀 적성에 잘 맞았던 것 같아서 예. 그쪽으로 취업을 하려고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예. 투자가 잘 됐으면 전업 투자를 해도 됐을 상황이네요. 네. 예. 그리고 각동이님과 함께 하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이 효과가 좀 좋게 잘 나왔던 것 같습니다. 저희를 알게 된 건 언제부터 아셨을까요? 저도 이게 제가 예전에 코로나19 파견 갔었을 때 임시생활시설에서 그 생활을 오래 했었었는데 그때 네. 지원 나가면서 틈틈이 이게 좀 남는 시간에 할 게 없다 보니까 상프로나 이런 걸 챙겨보다가 네. 각도기님이 나오셔서 뭐 이렇게 시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이러셨을 때 되게 설명을 되게 부드럽고 매끄럽게 좀 날카롭게 또 잘 설명해 주시면서 네. 되게 그런 모습 보면서 저분은 약간 시황을 되게 정리 잘하시고 주식에 대해서 좀 잘 아시고 되게 열정적으로 하시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계속 쫓아다니게 됐습니다. 네. 그럼 투자는 언제부터 하셨어요? 3, 4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고 코로나 이전부터? 네네네. 어. 그러다가 그 전에는 거의 뭐 ETF나 아니면 산업 섹터 위주로다가 종목을 고를 자신은 없어가지고 네. ETF 위주로다가 하다가 네. 이제 3, 4년 전부터 좀 본격적으로 좀 열심히 한번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런 쪽으로 뭐 전공을 하시거나 공부를 따로 하신 건가요? 전공은 제가 희한하게 제가 그 보건대학교 안경공학과를 나와서 안경사 면허증을 취득하고 안경사를 했었어야 됐는데 네. 그쪽이 취득을 안 하고 제가 약간 좀 이렇게 군대 생활에 이렇게 말뚝을 박다 보니까 네. 네, 그래서 젊은 나이에 약간 좀 나라를 지키고 나이가 들면은 좀 이렇게 경제적으로 좀 또 나라의 보탬이 좀 되자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좀 이렇게 생활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시구나. 그러면 이제 그 군대 생활하면서 뭐 크지는 않겠지만 계속 그거를 좀 아껴서 투자로 이렇게 연결을 하셨던 건가요? 네네네 맞습니다. 이게 또 군인이 좋은 게 목돈 모으기가 좋은 게 이 군인공제가 이 월복리입니다. 월복리 이자가 2점 몇 번 거의 2점 후반대 거의 네. 저 처음 가입했을 땐 거의 3점대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이자가 매달 들어옵니다. 매달 복리로 이자가 매달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돈을 모으기에는 좀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목돈을 모아서 그 목돈으로 투자로 넘기신 건가요? 아니면은 어떻게 하신 건가요? 그 목돈은 그냥 지금 적금에 있고 제가 월급 받아서 모은 걸로 네, 투자를 해가지고 계속 네. 이렇게 끌고 왔던 것 같습니다. 아주 귀한 돈이었는데 어떻게 투자가 잘 이루어졌는지 궁금합니다. 연간 한 25% 이상 꾸준하게 냈던 것 같습니다. 정말로? 네, 이게 제가 성장주 투자가 좀 잘 되다 보니까 네. 2차 전지 이런 쪽에서 제가 지금 에코프로비엠을 가지고 있는 게 그래도 한 3년? 20년도부터 해가지고 21, 22 정도 갖고 있다 보니까 아주 좋은 기간에 다 갖고 계시네요. 네네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2차 전지주들이 주로 이제 수익률 향상에 도움 됐네요. 네네. 그러면은 종목을 많이 하시는 건 아닌가 보네. 조금. 네네네. 저 같은 경우에 5종목, 6종목 맞아요. 하고 있고 개인들은 너무 많은 종목을 하면은 이도 저도 안 돼. 그러니까 공부도 안 하게 되고 네. 그냥 뇌는 항상 게으르니까 네네네. 그 개인들이 한 12종목 하면 다 커버리지를 못하고 그런 경우가 많아서 사실은 네. 뭐 그렇게 많지 않은 종목 뭐 정말 할수 있다면 한두 종목만 해도 사실 상관은 없죠. 그렇죠? 네네네. 그래서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잘못 선택될까 봐 그거보다 조금 더 분산을 하자는 입장이니까 한 네. 5종목 정도면 개인 투자하기가 상당히 좋은 네. 게 아닌가 싶어요. 네네. 그러면은 그 투자 수익으로 뭐 1년 연봉 이상은 일단 벌써 쌓아 놓으셨네. 네네네. 그래서 그렇죠. 지금 약간 좀 이렇게 지금 막 그 피터 린치 책 읽어도 피터 린치가 네. 약간 자기 주식 투자를 함으로써 그 대한 돈으로 대학교 등록금도 내고 네. 그런다고 어디서 월가의 영웅들에서 네. 읽었던 것 같은데 네. 저도 그런 식으로 약간 좀 이게 좀 금전적인 여유가 좀 생기다 보니까 좀 오랫동안 좀 이렇게 전역을 하고 나서 좀 이렇게 시간 동안 좀 제어에 대해서 뭘 할지 생각도 좀 하고 네. 각도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좀 여유 있는 그런 삶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좀 되지 않았나 네.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근데 사실 지금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하나 하셨는데 그 한 3년 기간 동안 들고 있어서 물론 수익이 나서 들고 있을 수 있었겠지만 네. 중간중간 굉장히 어려운 구간이 많거든요. 근데 네네네. 그런 것들은 어떻게 견디셨어요?
그냥 저도 예전에 주식 투자를 했었을 때 막 단기 단타도 하고 스윙 투자 막 이렇게 막 그 뉴스 보면서 따라다니는 그런 투자도 했었었는데 항상 그거 할 때마다 다 처참하게 다 마이너스를 계속 받았었어가지고 네. 아 이런 차라리 저한테 맞는 투자 성향을 좀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해보자라고 하다 보니까 네. 이게 오히려 좋은 기업을 사서 장기적으로 쭉 가져가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수익이 좀 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근데 시중에서 보면 빨리 부자 되고 싶고 그래서 빨리빨리 트레이딩하고 빨리 사고 팔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떠세요? 그런 경험도 한번 해보시고 지금 이렇게 장기 투자를 해서 수익도 내보고 하니까 일반인들이 자꾸 한국 문화가 자꾸 짧은 시간에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벌는 그런 문화가 있잖아요. 어떻게 네네. 보이세요? 그게?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회사에 직장에 출근하고 나서 아무래도 그런 단기나 아니면 이런 수익 매매 같은 거 하게 되면은 이 약간 이렇게 계속 핸드폰 보게 되고 업무에 집중을 못 하고 나라 지켜야 되는데 네, 나라 안 지켜. 나라를 지켜야 되는데 계속 핸드폰을 보고 있고 계속 집중이 안 돼가지고 네. 이게 그러다 보면 또 어느 순간 또 일하고 오다 보면 또 다 마이너스가 있고 그런 경험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전문 투자자의 영역이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내가 못해서 그런 건지 이런 생각을 계속 하다 보니까 네. 전문 투자자도 그 영역에서 생존하는 사람 극소수예요, 사실은. 아니면 이제 차익 거래하는 거. 네네네. 차익 거래야 뭐 정해진 놓고 거래니까 뭐 그건 가능한 거래니까.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저도 약간 소중한 돈이 계속 잃어가는 모습 보면서 좀 이렇게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좀 책을 좀 읽다 보니까 네. 오히려 진짜 고수들, 진짜 부자가 된 사람들은 약간 이렇게 오랜 시간 장기간 투자를 네. 하면서 투자 시기를 길게 가져가는 게 오히려 좀 돈을 버는 길이구나. 그렇게 하면서 각도기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돈 조금 잃고 적게 깨진 투자를 해야 된다. 네. 그게 오히려 복리 수익률을 높이는 일이라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공감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그래서 요즘에 개념을 잡기를 복리를 느리게 부자 되기 이렇게 말씀드려요. 근데 이게 결국은 이렇게 한번 늘려놓으면 완만하게 가도 쉽게 얘기하면 어느 순간이 되면 완만하게 벌어도 월급 수준은 벌고 완만하게 벌어도 연봉은 벌고 네네. 이렇게 되는 거니까.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사실 좀 느리게 가는 것 같지만 결코 느리지 않습니다. 이 네네. 복리 수익이. 근데 이거가 이해하기가 좀 힘들어요. 네네. 머리로는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이게 저도 항상 각도님께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돌이켜 보면은 돈이 불어 있다 그러는데 저도 솔직히 한 3년 4년 동안 제가 뭘 했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느 순간 돌이켜 보다 보니까 이게 좀 이렇게 불어 있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괜히 좀 기분도 좀 좋고 만족도 좀 스럽고 맞아요. 내가 좀 그래도 남들보다 좀 나은가 이런 생각도 위험한데? 이런 네. 생각도 좀 한 번씩 하고 근데 네. 제 성향 자체가 막 또 그렇게 이렇게 막 자만하거나 그러지 않으려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도 제 손님 중에 이제 트레이딩 하던 분이 네. 하도 많이 깨먹어서 제발 건드리지 말라고 제가 알아서 해드리겠다고 해가지고 한번 이제 벌써 한 7년 그렇게 됐나? 네. 그러니까 이제는 뭐라 그러냐면 옛날에는 이제 시장 빠지고 그러면 항상 불안해서 연락 오고 어떻게 되는 거야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연락하다가 이제는 이번 하락장에서 뭐래요? 믿어요 괜찮습니다 잘 되겠죠. 왜냐면 그게 한 3년 4년 네. 누적되면서 조금씩 계속 늘어나는 걸 네네네. 봤고 하니까 그래서 사실 경험을 해봐야 복리를 더 잘 이해하는 게 아닌가. 네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확실히 많이 듭니다. 네.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천천히 부자 되는 게 맞다고 하는데 항상 그 사람들은 그럼 너는 부자 됐을 때가 죽기 직전이 가장 부자겠네? 죽기 전에 그건 맞죠. 죽기 전에 가장 부자죠. 그럼 그 돈 뭐 할 거냐고. 네. 그렇게 죽기 직전 부자 되면서 나이 먹어서 부자 되면 뭐 할 그 돈 가지고 뭐 그- 즐길 수도 없고 뭐 그런 무슨 식으로 항상 공격이 들어오면은 그건 금액이 너무 작게 생각해서 그래. 자 워렌 버핏이 지금 죽기 전에 가장 부자잖아요. 네네 지금 워렌 버핏 죽기 전에 가장 부자잖아. 네네네. 근데 본인이 쓰기 싫어서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하니까 안 쓰는 거지. 네네 쓴다고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네 그렇죠 그분이 뭐 사실은 뭐 맨날 햄버거만 먹어서 그렇지만 만약에 그분이 쓰기로 작정하시고 쓰는 걸 좋아하신 분이라면 어디 가서 메뉴판의 가격을 얼마나 보겠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네네네 네, 그분 재산이 초당 늘어나는 걸로 환산을 해보면 네네. 어디 가서 메뉴 봐서 금액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렇죠? 네네네. 근데 그분은 안 쓰셔서 그런 것뿐이지. 그러니까 죽기 전에 가장 부자면 그게 몇 년은 그래요. 몇 년은 좀 덜 쓰면서 이렇게 하지만 어느 수준이 되면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버는 게 연봉에 초과해서 돈을 벌기 시작하면 네. 그때부터는 조금씩 쓰셔도 된다. 그때부터는 좀 편하게 사셔도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 자 오늘 준비해 오신 기업 어떤 기업이시죠? 저 오늘은
코웨이라는 기업을 준비해 왔습니다. 네, 옛날에는 웅진 코웨이였고 지금은 팔려서 그냥 코웨이고, 네, 맞습니다. 네, 렌탈 사업의 창시 네, 회사죠. 맞습니다. 네, 정수기로 유명한 회사. 네네네. 이 코웨이는 지금 코스피에 상장이 되어져 있고 가정용 기기와 용품이라는 업종에 속해 있습니다. 오늘은 69,000 후반대의 가격이 형성되어져 있는데 이 글을 작성했을 때는 5월 30일 기준으로 71,300원으로 조금 빠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네, 1989년에 창립이 돼서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로 코웨이 그 렌탈 사업을 시작한 회사고 아무래도 그 웅진이라는 회사가 방문 판매로 이렇게 확장을 했던 회사다 보니까 그런 방문 판매에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걸 선정한 이유는 어떻게 되실까요? 네, 이거를 선정한 이유는 크게 네 가지 이유를 선정했는데요. 첫 번째는 금리 상승기에는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회사에 주목하자라는 그 이유를 가지고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이 인플레이션이 노출되는 상황 속에서 그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좀 이렇게 돈의 가치가 점점 하락하는 네. 모습이 좀 보여주고 있는데 항상 그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기업은 인플레이션이 올 때 그 가격을 소비자들에게 전가하면서 그 전가된 것만큼 우리의 자산을 보호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속적인 현금 흐름이 창출되는 안정적인 회사를 고르게 됐고 네, 또 적게 먹더라도 깨지지 않고 사람들의 관심이 적은 기업에 투자하자. 이거 항상 각도기님께서 방송할 때마다 말씀해 주시는 건데 네, 저도 그거에 대해서 크게 공감을 하고 있고 저도 이렇게 그런 방식의 투자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안정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바탕으로 꾸준하게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회사고 특히 높은 브랜드 파워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네. 제가 생각하는 브랜드 파워는 뭐 어디서 막 브랜드력 1위 이런 것보다도 그러니까 남녀노소 나이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이 아는 회사를 브랜드가 높다고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 코웨이라는 회사를 처음 찾았을 때 막연히 그냥 집에서 집안일 하시는 그 아주머니 분이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정수기 얘기가 나왔는데 그분께서 코웨이라는 회사가 자기는 코웨이라는 회사를 좋다. 왜냐면 그게 1등이고 어차피 정수기 해야 된다면 1등 회사랑 해야지 2등, 3등이랑 하면은 나중에 뭐 그 서비스라든가 이렇게 불편할 수 있다. 무조건 코웨이를 해야 된다. 네. 그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이런 대부분 아주머니들한테 다 여쭤보니까 아주머니들 다 코웨이라는 회사를 알고 있어서 네. 아 브랜드력이 좋은 회사구나 이렇게 그렇죠. 생각해서 또 좋은 접근인 것 같아요. 네, 또 하게 됐고 특히 이 회사는 렌탈 산업으로서 이해하기 쉬운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이 회사의 실적을 예상하기가 아주 쉽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평균적으로 이 회사가 몇 퍼센트 성장했다. 그러면 올해도 이 정도 성장해 주겠지? 그럼 당연히 이게 다양한 사업 부문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영업이익이라든가 당기순이익을 저희가 개인들이 한번 쉽게 계산해 볼 수 있는 단순한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골랐고 또 기업과 장기간 동행하다 보면은 이게 아무래도 좀 어려운 시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시기에도 제가 사업 구조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다면 이 회사를 믿고 장기간 투자할 수 있는 배경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래도 파생 상품 같은 경우에는 워낙 구조가 복잡해서 저희가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럭비공처럼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단순하고 이해하기 쉬운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저희가 충분히 접근하고 안정적으로 장기간 기업과 동행하면서 이 기업의 이익을 공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개인 투자로서 본업이 매매가 아니기 그 주식 투자가 본업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 편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런 회사에 투자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렌탈 사업이라는 게 굉장히 좀 매력적인 사업이죠. 저는 네, 맞습니다. 정말 그 봉이 김선달 생각이 많이 날 정도로 그런 사업인데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무래도 제가 지금 여기 세 번째 페이지 보면은 그 제가 이 1인 가구 증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놨는데 이게 아무래도 지금 저희가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MZ세대가 늘어나고 MZ세대들은 아무래도 OTT 서비스라든가 구독 서비스 같은 거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노출도가 높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그 렌탈 각도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신 렌탈 산업에 대한 이건 거부감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네. 솔직히 저희가 이런 그 코웨이 같은 회사들도 처음에 외국에 투자할 때 케이블 TV에 대한 얼마큼 사람들이 가입을 했는지를 여부를 중요시하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은 케이블 TV는 매달 얼마씩 내가 돈을 내면서 구독 서비스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매달 얼마씩 돈을 내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적다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 MZ 세대들도 OTT 서비스라든가 뭐 쿠팡, 뭐 와우 멤버스 이런 걸 쓰면서 그런 구독 서비스에 대한 그런 좀 그 거부감이 좀 적다고 생각을 해서 좀 이런 아무래도 성장할 수 있는 여력이 좀 더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구독 서비스가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가 좋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구독 서비스가 일단 기본적으로 매달 돈이 그 기업에게 현금 흐름이 창출되면서 매달 돈이 들어오고 그걸 기반으로 안정적으로 사업을 확장할 수 있다라는 네. 게 좀 도움이 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큰 돈을 투자한다고 생각해 보면 전 이렇게 생각해요. 렌탈 기업 이런 구독 서비스 하는 회사는 그림이 다 그려져 있어. 네네 맞습니다. 보여. 그리고 이제 확장성이 어떻게 되는지만 분석을 해보면 네. 이게 앞으로 더 커질지 않은 걸 네네네. 그림이 보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주 사업이라든가 네네네. 아니면 설비 증설이 있어야 되는 사업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설비 증설을 하면은 이게 매출로 이어질 것 같은데 설비 증설하고 나서 업황이 나빠졌어. 그럼 뒤통수 맞는 거죠. 네네네 맞습니다. 수주는 이번에 조선업에서도 우리가 봤습니다만 수주를 엄청나게 했는데 그 원재료가가 올랐는데 판가를 못 올려. 네. 그럼 뒤통수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들인데 투자자 입장에서 이거 분석을 어떻게 하지? 분석에 되게 까다로움이 네네네. 있는데 이런 그 렌탈 업체 구독경제 회사들은 현재 얼마를 벌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게 이탈 가능성이 얼마인지만 분석하고 네. 그다음에 성장률이 어떻게 되는지만 네. 파악을 해보면 맞습니다. 답이 나온 기업이라서 그래서 옛날에 굉장히 멀티플을 높게 받았어요. 네네. 굉장히 높게 받았습니다. 얘네가. 네. 근데 요즘에 멀티플이 오히려 네. 쪽쪽 빠져 있는 상태, 네. 기름이 쪽쪽 빠지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면 되겠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렌탈 시장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은 이게 그 렌탈 시장의 확장이라고 1세대, 2세대, 3세대 렌탈 시장이 있습니다. 1세대는 뭐 정수기, 공기청정기 아니면 그냥 렌터카 같은 자동차부터 시작해서 3세대는 취미용품이라는 뭐 캠핑용품도 요즘에 렌탈이 된다고 하고 네. 패션, 애견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렌탈이 그 산업이 발전을 했습니다. 네. 따라서 결국은 가면 갈수록 그 MZ를 비롯한 이런 합리적인 소비를 하고 싶은 사람들은 자기가 필요할 때 잠깐 구매를 하지 않고 빌렸다가 다시 반납해서 약간 합리적이고 그리고 친환경적인 소비라고 해야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구매를 하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 약간 이렇게 좀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다 보니까 그런 3세대까지 다양한 상품들이 나오게 됐고 그리고 결국은 상품이 지금도 계속 다양하게 렌탈 상품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엔 그 렌탈 시장의 총량 자체는 결국은 커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한 가지 빌려줬던 렌탈 시장에서 결국은 세 가지를 빌려주는 렌탈 시장, 5가지를 빌려주는 렌탈 시장이 되면 결국은 시장 마켓 자체는 계속 커지고 있지 않나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다른 측면에서 보면 그 상대적으로 월급쟁이들의 월급이 커지지 않으니까 네, 큰 맞습니다. 내구재를 사기에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네네네. 물론 장기적으로는 이게 더 뺏기는 일이긴 합니다만 맞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작은 돈으로 서비스를 누릴 수 있으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런 점이 매력인데 사실은 조삼모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좀 이따 구조 아까 이 만들어 놨던데 네. 그거 보면 알겠지만 약간 진짜 조삼모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비즈니스가 좋은 비즈니스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볼 수 있고 실제로 다른 렌탈이 우리는 이제 기존에 이제 네. 정수기만 알고 있었는데 다른 렌탈은 어디가 늘어나고 있던가요? 가장 예를 들어서 매트리스. 그거 됩니까? 저도 그 궁금한데. 네, 매트리스를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고 합니다. 매트리스를 구독하게 되면은 홈케어 서비스라는 그 코웨이의 전문 또 인력이 있어서 그분들이 오셔서 지속적으로 케어 서비스를 해주고 그리고 가스레인지, 이제 공기청정기, 스타일러 같은 것도 대여가 되고 엄청나게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렌탈 산업이 지금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네, 네. 렌탈 산업을 지속적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고 표에서 보시면은 산업기계 및 장비, 차량, 개인 및 가정용품도 계속적으로 산업이 성장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보시면은 개인 및 가정용품이 가장 크게 렌탈 산업이 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람 귀찮은 거 해결해 주는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네네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희가 처음에는 배달의 민족 같은 거를 3,000원, 4,000원이 엄청 비싸다 그렇지. 생각을 했었었는데 지금은 거부감 자체가 낮아져서 6,000원이면 좀 비싼데 근데 3,000원, 4,000원이면 시켜보면 한데? 라고 생각할 정도로 네. 거부감 자체가 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본주의는 인간의 게으름을 타고 올라간다. 네네 맞습니다. 귀찮음을 타고 올라간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쿠팡 같은 거 보면은 제 친구들도 그 멤버십 신청해서 그냥 비누 하나 시키고 그냥 뭐 하나 시키고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배달을 많이 시키기 때문에 예전에는 한 번에 장에 가서 다 보고 왔었어야 네, 되는 건데 그쵸. 그런 게 이제 쿠팡 멤버스라는 이제 구독 서비스를 통해서 배달 자체가 안 들어가다 보니까 한 번 시키고 두 번 시키고 짜잘하게 엄청나게 많이 시키는 거 보면서 이제 렌탈 산업 자체가 좀 빚이 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게 확조가 되면 가격을 올리면 되죠. 네 맞습니다. 쿠팡이 슬슬 네, 그런 네. 느낌이 네네. 얼뜻 보이죠. 네, 예. 네, 그런 것처럼 쿠팡처럼 코웨이도 그 시장 점유율이 50%를 넘길 정도로 엄청나게 큰 회사라는 거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생활용품 렌탈 시장 정수기가 맞습니다. 뭐 압도적으로 많긴 하겠습니다만 네 맞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코웨이의 점유율이 한 54% 정도 된다. 네. 네 다음으로 해외 법인 사업 현황인데
제가 그 코트라에서 관련 자료를 좀 찾아봤습니다. 네. 이게 그 신남방 지역이라고 해서 말레이시아, 태국, 뭐 인도네시아, 베트남 이런 곳을 신남방 지역이라고 하는데 그 신남방 지역이 요즘에 높은 경제 성장과 소득 증가에 힘입어서 구매력이 상승하는 신흥 소비 시장이라고 합니다. 네. 그 속에서도 또 분류를 하자면 그 코트라 자료 기준으로는 고소득 국가로는 태국, 중소득 국가로는 인도네시아, 베트남이 네. 있고 이들 국가 같은 경우에는 K-뷰티에 관심도가 매우 높은 국가라고 합니다. 또한 K-팝을 비롯한 한국 기업에 대한 우호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네. 한국 기업이 진출하기엔 유리하다는 그런 보고서가 있었고 실제로 높아요. 네. 네네. 그리고 또 그래서 국가별로 좀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눠 봤는데요.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최근 5년간 5%대의 높은 경제 성장률을 달성했고 아무래도 소득 수준이 올라가다 보니까 건강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가 좀 증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동시에 주방 가전 시장도 이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20년도에는 66억 달러로 성장을 했고 이는 19년 대비 7.4%의 성장을 한 수치라고 합니다. 특히 코로나19 기간 동안 컴퓨터랑 노트북, 그 휴대폰과 태블릿, 전자제품, 가정과 생활용품 소비가 증가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그 실내에서 지내는 생활이 많다 보니까 그런 쪽 소비가 많이 증가됐고 특히 전자제품 부분에서는 전자레인지와 공기청정기 소비가 크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지금 아무래도 소비가 증가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 중산층 이상의 소비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소비자들은 그 더 높은 품질을 위해서라면 더 많은 지출을 할 수가 있고 또 인도네시아 그 소비자 특성이 AS와 내구성 측면을 되게 중요시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한국형 렌탈 서비스가 이 AS 서비스에 대해서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좋다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네. 베트남 같은 경우에도 2019년도에 그 닐슨이라는 회사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베트남 소비자 중에서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전체 응답자 중에 44%라고 합니다. 또 그 44% 중에서 86%는 건강 관련 제품을 구매할 의향이 있다고 할 정도로 건강에 대한 지금 관심이 많이 높았고 지금 그리고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는 상하수도관이 많이 낡아서 수돗물을 틀면은 녹슨 수돗물이 나오기 때문에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매우 강하다고 합니다. 그런 점 때문에 코웨이에서 그 신남방 지역을 공략할 때 처음으로 말레이시아를 그 선택했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네. 네. 한국에서도 사실 정수기가 처음 시작할 때 그 녹물 네네네. 이런 것들 물에 대한 그 저항 네. 이런 것들로 시작을 했던 것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처음에 기억이 나요. 정수기 할 때 그 돈 주고 정수기를 깐다고 네. 다 수돗물 먹었었거든요. 아니면은 그걸 끓여서 뭐 보리차 그때는 네네네. 보리차를 한참 먹었던 네네네. 때가 있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사업이 시작된 건데 그거를 포착해서 간다. 실제로 그 7쪽에 작성하신 내용을 보면 이제는 국내 매출보다 해외 매출이 더 많아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그 성장률로 따지면 엄청나게 지금 아직 계정수로 따지면은 600만이 넘는 계정수고 해외는 250만 계정 정도인데 그래도 계정수가 해외가 성장하는 비율이 워낙 빠르다 보니까 그 해외 그 국내만큼 따라잡을 날이 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태국 같은 경우에는 태국 법인은 올해 같은 경우 21년도 4분기 기준으로 8만에서 9만 개 정도의 계정이 있는데 네. 지금 분기별로 한 1만에서 2만 정도의 계정이 증가하고 있답니다. 근데 네. 10만 계정이 넘으면 손익분기점이 달성되는 법인이기 때문에 네. 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동남아 지역뿐만 같은 이제 신흥 진출 지역에서 손익분기점을 넘는 이제 사업 지역이 나오는 것도 이제 곧 머지 않았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네, 다음으로는 이제 렌탈 비즈니스 사업 구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는데 이게 사업 구조가 보시는 것처럼 엄청 간단합니다. 엄청 간단해서 그냥 내가 코웨이에 연락을 해서 가입을 한다. 그러면 그냥 렌탈 등록비, 렌탈료를 내면 끝입니다. 그러면 코웨이에서 제품을 갖다 줄 때 드는 제품 제조 원가 그리고 제품 설치 수수료 필터 및 AS 부품 판매 수수료 영업사원분들에게 드리는 판매 수수료 같은 부분이 처음에 나가게 되고 렌탈을 진행하다 보면은 매달 렌탈료가 코웨이에게 들어오는 간단한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 멤버십이라는 거를 저는 되게 중요시하게 생각하는데 저희가 처음에 물건을 구입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정수기 같은 경우에는 관리를 해야 되고 필터도 바꿔줘야 되는데 물품을 구매했다고 해서 끝내버리면 그 이유는 그게 서비스가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갈아 낄 수 없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코웨이에서 렌탈료보다는 좀 저렴하게 해서 멤버십이라는 계정을 활용해서 처음 일시불로 구매 후 1년 동안은 무료, 1년이 지나고 나면 소정의 금액을 내면서 지속적으로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 멤버십이라는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매를 한 다음에 하는 프로그램? 네, 일시불로 구매를 하고 나서 이게 내 건데 한 1년 동안 공짜로 코웨이에서 관리를 해줍니다. 주기적으로 방문해서 필터도 바꿔주고 관리를 해주는데 이제 1년이 지나고 나면은
그 기계 렌탈료보다는 좀 저렴하게 해서, 왜냐면 저 렌탈료는 기계값이 들어가는데 네. 멤버십은 기계값은 내가 냈으니까 기계값을 제외한 부분을 렌탈료를 보다 저렴하게 해서 1년 동안은 무료, 1년 이후부터는 제가 돈을 내서 네. 그 쓰는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멤버십 계정을 보면은 코웨이 본사도 이 멤버십 계정을 줄여서 다시 재렌탈로 환원시키기 위해 가지고 네.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다음으로는 현금 흐름 구조인데요.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1개월에는 코웨이로 들어오는 돈이 12만 2천 원 정도가 들어오고, 코웨이가 고객에게 나가는 돈, 즉 매출을 발생하면서 드는 원가가 한 14만 9천 원 정도가 됩니다. 근데 1년을 지나게 되면은 그 순현금 흐름이 9만 7,646원, 즉 그 1년부터는 코웨이가 남는 장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년까지 보게 되면은 코웨이는 누적 현금 흐름이 117만 4천 원 정도가 코웨이에게 떨어지는, 아주 그 처음 말씀해 주셨다시피 봉이김설방식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아주 좋은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게 코웨이의 경쟁력으로서 그 코웨이 코디 비롯한 그 뭐 영업 파트너, 서비스 영업 파트너 분들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게 코웨이에서도 그 IR 자료에 항상 띄워놓듯이 본인들이 이 강력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 압도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판매 서비스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엄청나게 큰 강점인데, 이게 회사가 지속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그런 판매 서비스 조직들을 교육 프로그램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그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본사 홈페이지 내용을 좀 찾아봤는데요. 이게 입사를 하고 나서부터 0일차부터 20일차까지는 입문, 기술, 서비스 교육을 실시하고, 3개월 차까지는 신규 코디 집중 과정, 코디 멘토링 제도, 그리고 4개월 차부터는 현장 밀착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현장 이슈를 즉각 반영한 교육 프로그램을 짜서 밀착 교육을 통해서 그 영업 서비스 파트너분들이 효과적으로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효율적으로 제품 판매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게 코웨이의 약점을 제가 선정을 해봤는데 약점 두 가지를 선정했습니다. 첫 번째는 넷마블이 코웨이를 인수했는데 인수 시너지가 좀 불확실하다. 두 번째로는 끝나지 않는 갈등, 노조 갈등 리스크가 있는데, 첫 번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설명을 드리면, 넷마블이 기존의 게임 사업과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그 코웨이의 구독 경제와 게임 산업을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효과를 본인들이 가지고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코웨이를 인수를 해도 우리에게 더욱더 플러스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인공지능 활용 빅데이터 분석 운영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게임 사업을 하면서 가지고 있던, 그래서 이거를 코웨이 제품에 적용하게 되면 스마트홈 디바이스로 발전이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구체화된 내용은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아, 좀 멀죠. 거리가 멀긴 멀어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이거 쓰시는 분들은 한 5, 60대, 4, 5, 60대가 제일 많을 텐데 게임 하시는 맞습니다, 분은 맞습니다. 10대, 20대가 제일 많아서 네, 맞습니다. 네, 뭔가 좀 들은 얘기 중에 하나는, 게임 회사 같은 경우는 실적에 움직이다 따라서 이렇게 변동폭이 워낙 크다 보니까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하고 싶은 좀 욕구가 있어서 그럼요. 네. 그래서 샀다라는. 아, 돈이 남아 돌았으니까. 네네네. 넷마블에 돈이 남아 돌았어요. 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 게임 회사에 좀 이게 인수합병 되다 보니까 배당 성향도 좀 많이 좀 줄어서, MBK 파트너스에 있었을 때는 그래도 한 4% 정도는 줬었던 것 같은데 지금 1% 중반대 정도밖에 안 줘서 좀 아쉽지 않나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노조 갈등 리스크가 있는데, 그 코웨이에는 총 3개의 지부의 노조가 있습니다. 좀 노조가 좀 요즘에는 문제가 좀 다들 많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첫 번째로는 설치 수리 기사 분들로 구성이 된 코웨이 지부가 있고, 두 번째로는 영업 관리직 직원분들로 구성된 CL 지부, 세 번째로는 코디 분들로 구성된 코디 코닥 지부로, 이 3개의 지부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코웨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그 설치 수리 기사분들이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면서 파업을 했고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노동 강도 대비 임금이 좀 적은 것 같다라고 그런 내부적인 불만이 좀 많이 쌓이면서, 그 작년에 종료가 된 설치 수리 기사분들의 코웨이 지부의 파업이 작년에 끝나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내부의 갈등의 불씨가 살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두 번째로는 그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디 분들로 구성된 코디 코닥 지부에서 4월 말에 총파업을 했습니다. 코디 코닥 지부에서는 업무 지원비 지원이 부족하고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반면 사측은 적법하게 점검 수수료 및 영업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서로 간에 이 대척점이 워낙 크다 보니까 아직까지 갈등을 봉합을 하지 못하고 매년 충당금을 쌓으면서 아무래도 법적 분쟁에 대한 그런 비용이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또 마지막으로 좀 한 가지, 이거는 뭐
판관비 비중이 좀 높은데 아무래도 요즘에 렌탈 사업이 좀 경쟁이 좀 치열하다 보니까 TV를 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유재석 연예인분들도 뭐 광고하시고 코웨이에서 BTS도 노블 정수기를 광고하고 쿠쿠홈시스는 성시경을 이렇게 계약해서 광고를 하는데 아무래도 그런 연예인분들에 대한 개런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광고 선전 및 집행이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또 단점으로만 볼 수가 없는 게 이게 또 찾아보니까 BTS를 코웨이의 모델로 기용을 하고 나서부터 동남아 쪽 매출이 엄청나게 올라갔다고 합니다. 동남아 쪽이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네네, 그래서 너무 이렇게 나쁜 쪽으로만 생각하진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네. 투자니까요, 그게 이 회사에. 네. 그 밸류에이션 비교를 보시면은 표 2를 보시면은 렌탈 계정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결국 렌탈 계정이 증가한다는 건 그 회사의 매출액이 증가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반면에 그 PER 밴드와 PBR 밴드를 보면은 지속적으로 우하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10년째 하단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밸류에이션적인 매력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국내는 성장이 많이 정체됐고요. 네, 지금 맞습니다. 보면은 지금 한 3-4%씩밖에 증가가 안 네네네네. 되고 있는 거고, 근데 해외는 굉장히 빠른 네, 속도로 지금 큰 폭으로. 아주 기록적인 증가를 하고 있어요. 네. 다만 해외 같은 경우에는 그 코웨이 공장이 다 국내에 있다 보니까 이게 보내는 이 비용이나 이런 게 좀 아무래도 들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뭐 창고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제가 코웨이랑 쿠쿠홈시스를 그 경쟁사로서 제가 쿠쿠홈시스를 가지고 와서 비교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코웨이보다 쿠쿠홈시스가 그 이 재무제표상으로 보면은 훨씬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순이익이 증가하고 있는 그 증가율이라든가 아니면 PER이 낮아지는 걸 보면은 엄청나게 가파르게 낮아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반면에 코웨이가 PER이 낮아지는 거는 좀 둔화되게 낮아지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리고 ROE만 보더라도 ROE도 좀 가파르게 쿠쿠홈시스는 상승하고 있다. 다만 근데 쿠쿠홈시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주가가 오르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쿠쿠홈시스가 2세 경영을 이렇게 시작을 해서 지금은 후계구도 작업이 다 마무리된 상태인데요. 근데 지금 쿠쿠홈시스가 후계구도 작업이 마무리가 되고 실적이 가장 좋게 나올 때, 그러니까 시장의 기대감이 한창 높을 때 그 구자진 회장님께서 자신의 지분을 블록딜 매각을 하면서 시장 투자자들에게 실망감을 좀 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냥 기관한테 넘겼죠, 할인해서. 네. 네. 그때 21년 6월 경이었는데 그때 각도기님도 좀 이렇게 많이 화 나셨. 말이 안 되는 짓을 한 네네네. 건데. 그때 네. 설명해 주면서 저도 그때 공감을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아직도 3.98%의 지분을 구자신 회장님께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직까지 오버행 이슈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에서 밸류에이션을 지금 제대로 평가해주지 않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다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일 큰 이슈고, 그러니까 거버넌스 이슈가 큰 거죠, 쿠쿠홈시스는. 그래서 이제 PER 배수가 절반 정도 수준으로 떨어진 네. 코웨이에 비해서 5배대. 네. 네. 그거 말고는 쿠쿠홈시스 사업이나 이 렌탈 산업 자체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를 찾지 못했습니다. 근데 렌탈은 잘 되는데 거버넌스 이슈가 확실하게 있는 게 네네네. 이번에 1분기 실적들을 분석을 해보면 갑자기 실적이 확 꺾여요. 네. 그래서 이거는 소통이 전혀 없어요. 맞습니다.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부 당연히 주가에 할인이 적용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제가 그 간단하게나마 목표 주가를 산출을 해봤는데 제가 목표 주가 산출한 방식이 틀릴 수도 있어서 혹시라도 틀리더라도 다들 이해를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PER 방식으로 목표 주가를 산정을 해봤는데요. 제가 그 코웨이라는 회사를 보니까 10년 평균 매출이 연평균 7% 정도 성장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1년도 매출액 기준 그 7%를 성장을 더 한다는 가정을 해서 22년도에 매출액을 산정을 했고 그리고 10년 평균 순이익률 이 11.5%인데 그럼 그 7% 성장한 성장 매출액에서 11.5%를 곱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당기 순이익에서 유통 주식수를 나눠주면은 한 주당 순이익이 6,111원이 나오게 됩니다. 6,111원에서 지금 10년 최저점 PER을 보이고 있는 코웨이 같은 경우에 11배 정도의 PER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6,111원에 11배를 적용하게 되면은 67,220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매수 목표가를 그렇게 잡았고 매도 목표가는 아까 마찬가지로 EPS 기준으로 6,111원에서 16.78배를 곱했는데 그 16.78배를 곱했던 거는 각도기님 방송을 보다 보면 각도기님이 영업이익률을 정도를 기준으로다가 항상 PER 배수를 많이 생각하셨던 거를 해서 저도 좀 착안을 해서
그럼 이 정도 16.78배를 정도 주면은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10만 원 정도가 딱 나왔고 네. 그 애널리스트 분들 보고서 찾아보니까 그 정도 가격대의 목표 주가가 형성이 돼 있어서 저도 그래도 좀 잘 맞게 구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그 S림 방식으로 사경인 회계사님께서 많이 애용하시는 방식으로 해서 많이 알려진 방식인데요. 그걸로 S림 공식으로 해서 회사채 금리를 이용해서 그 매수 주가를 살펴보면 67,046원이 나왔습니다. 결국은 67,000원대, 8,000원대가 좀 매수하기엔 좋은 가격대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영업이익률 대비 PER 배수를 따질 때는 영업이익률이 높으면 당연히 PER 배수가 높아져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게 진짜 제대로 높아지려면 성장률이 좀 나와야 돼요. 성장률 없는 영업이익률은 높은 멀티플 받기가 좀 애매하죠. 왜냐하면 네네. 이 회사는 그냥 돈은 잘 벌어. 근데 매출이 작고 돈은 잘 벌어. 네. 이러면은 높은 멀티플을 줄 수 있을까요? 매출이 증가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못 줄 것 같습니다. 그죠? 네네. 영업이익률이 20%야. 네. 실제로 뭐 오늘도 제가 이제 한 회사하고 탐방했는데 26%예요. 네. 매출 영업이익률이 높잖아요. 네네. 근데 매출이 잘 안 늘어요. 그러면 20배, 30배, 네. 40배 주기가 애매한 거죠. 성장이 50% 되는데 영업이익률이 30%야. 뭐 그거는 전혀 다른 얘기죠. 그거는 뭐 멀티플을 20배, 30배 막 줄 수 있는 건데, 그래서 그 멀티플은 되게 고무줄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정할 때 너무 절대적인 기준으로 하시면은 낭패 볼 수가 있고,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에게는 이익과 매출이 모두 성장하고 있는 데는 조금 높은 멀티플 네. 부여가 정당하고, 그렇지 않은 데는 평균보다 오히려 좀 낮은 멀티플을 적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최종 의견은요? 최종 의견으로는 아직은 좀 지금 69,000원대, 7만 초반대에서 가격대가 형성되고 있어서 아직은 매수하기는 조금 비싸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제가 예상 주가를 선정해 봤을 때 일단 조금 비싸다라고 생각을 해서 매수는 잠깐 대기하고 좀 지켜보다가 나중에 그 가격대가 오면 매수를 하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을 뽑아보자면 10년간 매출 성장률이 7%, 작년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음에도 뭐 그 계속 주가는 빠지고 있는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장점이라고 생각을 했고, 단점으로는 끝이 보이지 않는 노조 갈등 리스크와 그 노조 갈등 리스크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영업 환경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본사에 있는 직원분들이 교육을 받고 다시 영업 활동으로 뛰어들고 있다는 기사를 지금 봤던 것 같은데, 영업 활동 지원을 나가고 있다는 기사를 봤던 것 같은데, 그렇게 영업 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지속적으로 충당금을 적립을 해야 되는 이슈와 아무래도 넷마블과 시너지 효과가 좀 이렇게 불분명하다는 좀 그런 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코웨이 아주 분석을 잘 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구나 하고, 개인 분들 중에서 이 정도 분석을 하시면 굉장히 탁월한 분석이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혹시 이거 하시면서 좀 궁금하신 사항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셨을까요? 네, 저는 궁금했던 사항이 그 코웨이 부분 IR에 연락을 했는데 연락이 안 되고 메일을 보냈는데 메일도 답장을 안 해주셔가지고 그게 연락 한 꽤 된 것 같은데. 이 회사가 그래요? 그래가지고 한 전화도 한 수없이 하고 메일도 보내고 전화 연락이 안 돼서 메일도 보내고 했는데 연락이 잘 안 돼서, 이게 제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기업 분석 시에 궁금한 부분이 생기고 검색을 하고 사업 보고서를 아무리 읽고 애널리스트 분들이 하신 거를 보더라도 해소되지 않는 그 궁금증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IR 담당자분들한테 연락을 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네. 연락이 안 된다고 하면은 제가 그동안 그 공부했던 양을 믿고 투자를 그냥 진행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네. 중단을 하고 다시 다른 기업을 선정을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저도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회사가 IR을 정말 전화를 잘 불친절하게 잘 안 받아주는 회사들이 있고, 실제로 뭐냐면 자기 일이 있는데 IR까지 떠맡은 이렇게 크지 않은 기업은 중견기업 언더로는 그런 기업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귀찮아하죠. 네네네. 자기 회의 자료 준비하고 뭐 해야 되는데 전화도 꼬치꼬치 묻고 하면 대답하는데 막 10분, 20분 넘어가고 이러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때라도 IR하고 최대한 하시는 게 좋고요. 일단 네. 최대한 연결을 하시는 게 좋고, 근데 이제 그런 기업들 연결이 잘 안 되고 뭐 한 번 연결하고 안 되거나 아예 안 되는 기업들의 경우는 방향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방향성이 확실하면 이거는 되겠구나.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약간 운이 따라야 돼요. 네, 왜냐하면은 저 같은 경우도 거버넌스 이슈로 잘못 걸린 경우가 네. 있어요. 그러면은 그건 안 가요. 그건 주가가 안 되고 아무리 우상향을 하고 있어도 매출이익이 우상향해도 제대로 안 가는 경우가 있고, 어떤 기업도 시간이 걸리는 기업도 있고 어떤 기업은 딱 들어맞는 경우도 있고요.
그거는 조금 오히려 이제 수급적인 동향이나 이런 것들 시장에서 이 회사가 어떻게 취급받고 있는지 뭐랄까 시장 상황과 시장의 동태 네. 이런 뭐 장에 가서 요즘 분위기 어때 뭐 이렇게 보는 것처럼 네. 그런 분위기 파악이 조금 필요하긴 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종목에 대해서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막 물어보고 네, 그런 식으로 좀 뭐라 그럴까 저작거리에서 분위기 파악하듯이 그런 분위기 파악하는 거 예, 네.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린스터디가 좀 도움이 되는 게 스터디 끝나고 나서 같이 그 공부하는 사람들이랑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네. 생각하냐라고 이슈를 던졌을 때 다른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볼 수 있어서 약간 네. 스터디를 하는 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도움이 좀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혼자 공부하는 거하고 같이 공부하는 거는 피드백 차이가 있고 그래서 굉장히 저도 이제 투자를 더 잘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했던 첫 번째 과정이 그 클럽을 만든 거였어요. 투자 클럽을 만들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린스터디가 얼마나 많은 걸 잘해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람을 모아서 그렇게 네. 주식에 관심 있는 사람끼리 대화를 나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자산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또 다음으로 또 제가 궁금했던 거는 이게 투자를 하려고 이렇게 밸류에이션 평가라든가 아니면 기업의 가치에 대해서 평가를 하다 보면은 궁금했던 부분이 과연 내가 생각했던 이 가격대가 오면 그냥 사야 되는지 아니면은 그래도 차트 같은 걸 조금 보면서 차트 선 뭐 하다못해 지지선이라든가 뭐 저항선 같은 걸 좀 보면서 그런 시점을 정확하게 맞춰서 부분에 들어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가격만 보고 들어가야 되는 건지 각도기님은 어떤 식으로 주식을 매수하는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사실 매매 잘 못해서 계속 내가 매매 등신 하니 그렇게 표현한 적도 있고 저도 잘 못해요. 근데 일단 첫 번째는 흥분하지는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예,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기업 분석인데 너무 매력적이야. 근데 분석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흥분이 덜 돼요. 근데 분석을 처음 해보는데 내가 맞아 공부해봤는데 이런 기업이 최고야 하면 딱 만나면 막 흥분되거든요. 네. 그러면 더 안 돌아보고 그래서 제가 360도 돌려깎기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거 안 해보고 그냥 바로 매수에 들어가거나 왕창왕창 매수를 하거나 비중을 너무 높게 가거나 이런 실수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네.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래서 지금은 일단 흥분하지 않으려고 하고 차근차근 조금씩 나눠서 삽니다. 그리고 제가 사면 보통 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번 나눠서 사요. 그럼 항상 좋은 때가 오고 그다음 또 하나는 그 주가가 빠졌을 때만 사려고 해요. 그러니까 나눠서 사는데 가능하면 주가가 빠졌을 때만. 그럼 차트 같은 거는 좀 덜 보시고 차트 봅니다. 차트는 뭐냐면 그동안 이 가격이 예를 들어 되게 매력적인데 전년 실제로 그 어떤 분이 뭐 문의했던 기업이 있었는데 그 기업 좋아요. 좋은데 주가가 과거 저점 대비 10배 가까이 오른 다음에 30% 정도 조정받았어요. 네. 전 그런 건 안 해요. 아, 네, 이건 뭐 이미 내 손을 떠난 종목이다. 그쵸. 이미 바닥에서부터 4배, 5배 올랐는데 매력적이야. 그런 거를 보신다는 거죠? 전 네. 제가 봤을 때는 정확한 시점에 뭐 선 긋고 뭐 긋고 해가지고 네. 그 시점에 내가 생각한 가격대에 그 시점이니까 진입 이런 게 아니라 네. 역사적으로 이 회사가 얼마나 그 사람들 손을 탔는지 안 탔는지 그걸 보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손을 안 타고 네. 모두가 버린 주식. 아, 보통 그런 주식은 더 이상 안 떨어지고 옆으로 횡보하거든요. 네네네. 거래량도 줄어 있고 과거 고점에서부터 멀리 네. 밑으로 떨어져 있고 이런 기업들 되게 좋아하죠. 코웨이 같은 경우는 차트를 보시면은 약간 애매하죠. 약간 애매해요. 과거보다 조금 밀려서 조금 숨고르기는 했는데 완전히 너덜너덜해진 상황은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숨고르기는 충분히 했어요. 네네네. 근데 여기서 뭐 조금 더 하려면 약간 너덜너덜 쭉 빠져서 거래도 안 되고 사람들 잊혀지고 뭐 이러면 이제 네. 되게 좋은 시점이 오는 거겠죠. 네, 그런 식으로 오히려 매수 타이밍이나 시점은 잡는 편입니다. 네. 네, 마지막 질문으로는 약간 시간을 약간 거꾸로 돌리신다면 어떤 부분을 가장 좀 열심히 공부하거나 좀 집중하고 싶다. 아니면 좀 이런 부분 공부를 내가 좀 더 하고 지금은 더 하고 싶었는데 그때 당 젊었을 때는 좀 더 많이 못해서 좀 아쉽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항상 강조하시는 10만 금융전사들에게 이것만큼은 바로 시작해라라고 이렇게 당부해주고 싶은 게 있으시면은 그게 뭔지 궁금합니다. 제가 주식이 투자를 해서 진짜 수익이 제대로 나기 시작하고 실력이 이제 쌓여간다라고 느꼈던 지점이 내가 못하는구나를 깨달았을 때예요. 투자를. 그러니까 그 전에도 뭐 수익이 나고 깨지기도 하고 수익이 나기도 하고 뭐 누적으로는 뭐 조금씩 수익이 났죠.
근데 내가 못한다는 걸 깨닫고부터는 그 각도가 좀 달라진 거고요. 근데 그 못한다는 걸 깨닫고 나서 한 일이 뭐냐면 앞서 잠깐 언급이 됐지만 투자 클럽을 만들었어요. 투자 클럽을 만들어서 서로 자꾸 대화하기 시작해서 이 주식이 어떠냐. 그리고 또 하나 꼭 좀 더 일찍 했었으면 좋았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나의 투자에 대한 기록, 소위 말하는 복귀, 네네네. 그다음 매매 일지 네. 이거를 조금 더 일찍 적었어야 됐다. 아. 내가 이 어프로치가 어떻게 돼서 네. 여기까지 네네네. 접근을 했는지에 대한 그런 그 기록들 그리고 실패했을 때의 기록들, 성공했을 때의 네. 기록들 이런 것들을 계속 좀 더 구체적이고 일찍 했으면 네. 지금 와서 훨씬 더 발전했을 거다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죠. 만약에 훨씬 발전했으면 우리 이런 자리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내 자금이나 운용하고 말지 이러고 끝냈을 수도 있어요. 인생 몰라요? 네. 오늘 그 문원기님, 네. 네, 문원기님, 뭐 결혼하셨습니까? 아직 안 했어요. 네, 미혼이시네요. 네, 30대? 네. 네, 30대 미혼. 우리,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은 저에게 이메일 주시면 저희가 연락처 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문원기님과 함께 코이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일반인으로서 투자를 어떻게 해왔는지에 대한 이야기 아주 재미나게 나눠보았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오늘 자료, 소중한 자료, 그리고 심혈을 기울인 자료 만들어서 오신 문원기님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런 그 자리를 마련해 주신 린스터디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